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 역만 정차해 운행 시간을 대폭 줄이는 도시철도 1, 2호선 급행열차 도입을 두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혁신을 가져올 거라는 부산시 기대와는 달리 수요와 예산, 또 여기에 버스 노선과의 중복 논란 등 갖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도시철도 1, 2호선 급행열차 도입을 위한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시철도 노선에 급행열차가 도입되면 정차역이 대폭 줄어 최대 30분까지 운행이 단축되고 수송 분담률도 24%까지 높아질 거라는 게 부산시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당장 급행열차 수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중앙대로 그 선상에서 지하와 지상 보면 세 가지 이제 급행까지 간다면 세 가지가 전부인데 시민들은 선택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데 수요가 그만큼 확보될 수 있을까? 부산 도시철도 노선이 버스 중앙차로 노선과 중복돼 급행열차 도입의 효과가 반감될 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급행버스가 같은 노선을 따라 운행되는데 굳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겠느냐는 건데 차라리 도시철도망을 부산시 전체로 확대하고 마을버스를 확충해 도시철도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더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세권과 또 떨어져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이 도시철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가에 대한 실제 이 고민도 같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미 급행열차를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과는 시설 구조부터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통과할 때 바람 압력 때문에 먼지 등으로 승강장 안진문이 열리거나 장애물 정보가 발생해서 열차가 비상정차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승강장 안전문 센서 등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추가 보완 작업이 불가피한데 현재 추정 사업비는 8천억 원이지만 향후 조 단위의 사업이 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계획 중인 급행열차 도입 시기는 빨라야 2028년. 그 사이 부산시장 선거가 2번이나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질 없이 사업이 이어질지도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정부가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수능 위주 정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상위권 대학이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하게 되는데요. 20년 만에 다시 정시가 강화된 대입 정책. 그럼 부산 지역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김유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핵심은 정시 대폭 확대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대학이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합니다. 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해당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등 이른바 인서울 상위권 대학 16곳으로 이들 대학의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은 전체의 45% 이상으로 쏠려 있는 반면 정시 비율은 27%입니다. 정시 비율이 높아지면 부산 지역 학생들은 불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수시에 올인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갑자기 정시가 확대되면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정시 확대가 서울 내 대학에 그치지 않고 부산대 등 지역 거점 대학으로까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부산 지역에서 학력 편차가 다시 나타날 거란 우려도 큽니다. 국영수의 비중이 커지고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중요해지면서 부산 내에서 교육의 동고서저 현상이 뚜렷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어떤 학력 편차 현상이 상당하게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가 일상화되면서 이게 현저하게 줄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이것이 수능 전형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금 동고서저 현상의 학력 편차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1997학년도 수시 전형 도입 이후 대학 입시 정책 기조가 20여 년 만에 다시 정시 강화로 바뀌면서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럼 미래의 부산은 어떤 먹거리에 집중해야 할까요?
블록체인 규제 특구의 이점을 살리고 한 아세안 스타트업 중심 도시로의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특히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정은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 7월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것은 부산 경제를 위한 큰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중심지를 지향하는 부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발전이라는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 규제는 지금까지 그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늘 문제가 되었던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만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부산에서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선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부산 기계공고 학생의 예를 들어 4차 혁명 시대 스타트업 육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은 학생을 내년도 미국 라스베가스 CES 아니면 독일의 하노버 박람회에 처음으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을 해서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키워서 4차 산업혁명, 격변의 시대에 고충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 교육, 스마트 상점 구축 등 사업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1인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또 VR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장 매니저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것을 이제 가르쳐드리고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박 장관은 특히 부산이 한 아세안 스타트업 발전의 중심 도시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한 아세안 스타트업 연대기구를 부산에 둬야 한다는데 오거돈 부산시장과 뜻을 같이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인들의 아세안에 대한 그 투자와 관심 이런 것들을 저는 스타트업 연대라는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그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부산에다 두고 부산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도시로서 앞으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과 한 아세안 스타트업의 중심 도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 부산의 미래상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시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이후 아세안 경제 허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이 한 아세안 문화교류 협력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부산 아세안 주간을 해마다 개최하고 아세안로 일대를 아세안 국가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 아세안 영화기구 설립과 한 아세안 푸드 스트리트도 해마다 개최해 부산의 대표 국제 행사로 키워가기로 했습니다.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윤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4월 중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신공항건설과 지역연대경제토론회에서 인천대 양준호 경제학 교수는 신공항건설을 동남권 공동의 공항자산으로 인식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주최 측인 시민단체 부산플랜은 도시 공공성과 신공항 연구 용역 결과를 통해 신공항 문제를 경제성 논리나 정치적 논리로 해석하기보다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오늘 오전 상의홀에서 주요 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부산 산업대상에는 경영대상에 김희근 삼한종합건설 회장, 기술대상에 이재훈 한국선제대표, 봉사대상에 김영득 이스턴마린 대표, 특별공로상은 이정우 동아지질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